안녕하십니까. ABC 경제 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감정평가사 기출 강의를 4문제씩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곳에서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 소우성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41번이죠. 정확히 말하면 재화 X의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입니다. 단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은 선형이며 시장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라는 거죠. 자, 먼저 요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래프의 형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걸 주지 않고 공급은 줬어요. 그래서 1번에 공급은 우리가 P는 150이다 라고 줬어요. P는 150이다. 공급선 이렇게 줬고요. 즉 150이면 무한정으로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1차 함수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이제 쓰면 P는 A의 Q. 근데 이제 A가 A의 Q인데 A의 Q가 있고 플러스 B다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럼 요 B 값은 우리가 Q가 빵일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Q가 빵일 때는 지금 빵일 때 500이니까 먼저 1차적으로 P는 A의 Q에 플러스 500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분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본래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우리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고 밑변분의 높이다. 밑변분의 높이다. 그러면 500분의 500이니까 1이에요. 그런데 반비례하고 있으니까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양이면 비례하는 거고 증가 함수, 음이면 반비례 감소 함수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P는 마이너스 Q에 플러스 500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했다. 이것이 수요 함수예요. 그럼 얘랑 합쳐야 되겠죠. 얘랑 합치면 3번에 참고로 저는 이제 해설할 때 이렇게 번호대로 좀 매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문제풀이를 하실 때 번호를 매겨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어디를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같다고 놓고 보니까 P가 같은 거잖아요. 왜?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다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P는 뭐가 돼요? 당연히 150입니다. 그죠? 150이니까 150이 있는 거 1, 2, 3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0이니까 이제 Q를 구하면 우리가 150은 마이너스 Q 플러스 500이 됩니다. 따라서 Q는 350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150, Q는 350인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적인 수요 곡선을 스스로 문제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이렇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 묶음은 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미니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온티에프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미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그리고 1개는 반드시 뭐야 되냐면 예산 제약이에요. 예산 제약.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예산 제약, 생산함수에서는 등비용선이 예산 제약이 되죠. 소비는 예산선, 생산은 등비용선이 예산 제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TC는 WL 플러스 RK, 요게 예산 제약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노동 가격은 3이고 자본 가격은 5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동은 3, 자본 5니까 여기에 3을 집어넣고 여기에 5를 집어넣으면 식이 바뀌겠죠. TC는 3L 플러스 5K가 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산 제약을 하나 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요 함수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Q는 미니멈 L 2K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둘 중에서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니까 항상 레온티에프 함수는 이 둘이 같을 때 최적이에요. 그래서 L과 2K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는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는이 Q까지 이렇게 붙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10을 생산하기 위한 얘가 이제 뭐예요? Q가 되는 거죠. Q가 됩니다. 110을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110을 위해서는 지금 얘가 110이니까 얘는 110이 필요하고 얘는 곱해서 110이니까 K는 55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L과 K가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3번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TC는 우리가 지금 L, 3L 그리고 5K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간 돈은 여기서 이제 110, 55 하면 여기서 비용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물어봤다? 몇 개가 들어가는까지만 물어봤어요. 그죠?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정답은 L은 몇 개? 110, K는 55라고 해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온티에프 함수의 형태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비용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 330이고 이렇게 하면 뭐 165죠. 더해서 TC를 구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뭐가 뭐보다 크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뭐가 뭐보다 크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편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생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 외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예시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조차고 맞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오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PMB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적 한계 편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적 한계 편익. SMB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회적 한계의 편익이에요. 소셜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구성되냐? PMB와 EMB 외부 한계의 편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방접종을 했어요. 예방접종을 하면 사회적으로 편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집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커져. 그럼 얘가 플러스 값이 되겠죠. 얘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얘가 플러스 값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커지겠어요? 얘가 커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큰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 사적 한계 편익이니까 1번 맞고요. 사회적 한계 편익, 사적 한계 편익이니까 3번 맞는 거죠. 그죠? 3번 맞는 거죠. 그리고 5번도 사회적 한계 편익, 사적 한계 비용이니까 이건 뭐 틀렸네.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PMC가 있고 그 다음에 SMC가 있겠죠. SMC는 PMC 플러스 EMC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지금 법적인 틀 안에서 오염물질을 막 배출해도 처음엔 모르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법적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런 법이 필요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 비용은 안 들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걸로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따라서 사회적인 피해가 들어갈 거니까 EMC가 플러스가 되겠죠. 비용을 더 늘릴 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커지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큰 거죠.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일어날 때 뭐가 작다? 사적 한계 비용 PMC가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 한계 비용, 사회적 한계 비용이 들어간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소비냐 생산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예시를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입니다. 기업 A의 생산함수는 이러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생산 요소 시장 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세 가지를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1번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이윤 극대화 생산 요소 고용량, 두 번째가 수요 독점, 세 번째가 생산 요소 시장의 노동 수요의 변동,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요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둘 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줬어요. 둘 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량이니까 이윤 극대화 노동 투입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딱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P 곱하기 MPL, 얘를 우리가 VMPL이라고 합니다. VMPL,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하고 얘가 임금이랑 같을 때예요. 그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 지금 가격에 대해서 줬습니다. 얘 5로 줬어요. 5로 줬어요. 그 다음에 임금률은 0.5로 줬습니다. 0.5로 줬어요. 그죠? 0.5로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안 줬냐? MPL을 안 줬어요. 근데 MPL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함수죠. MPL은 델타 L분의 델타 Q L로 미분하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얘를 미분하라. 그럼 미분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였죠. 우리가 쟤를 뭐의 형태로 바꿔라? 분수의 형태로 바꿔라. 그러면 쟤는 우리가 L은 2분의 1 이렇게 바뀌죠. 루트는 2분의 1이니까. 선생님 3분의 1 나오면 어떻게 안 나와. 안 나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 객관식 전문가로 말씀드리면 또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객관식 시험에서 뭐 3분의 1가 잘 안 나와요.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걸 이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미분 앞으로 내려와야죠. 그럼 2분의 1에 L에 지수를 하나 빼줍니다. 그럼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1에 L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지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분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모로 가면 2분의 1 곱하기 L의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 2분의 1이 뭐예요? 루트였죠. 따라서 2루트 L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루트 하면 그냥 2루트 L분의 1, 2루트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루트가 2루트 그 분모로 간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했으니까 끝났네요. 자, 요거에다 대입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5 곱하기 2루트 L 분의 1이 얘가 0.5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샥 옮겨요. 그럼 5는 넘기면 2분의 1이고 2분의 1 곱하기 2루트 L이 되겠죠. 그럼 없어지고요. 따라서 L은 양변을 제곱하면 25가 되겠다. 라는 것이죠. 25가 되겠다. 그럼 L은 2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여기가 이제 2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Q는 5가 나온다. 그래서 25와 5가 나오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길지 않게 할 거예요. 길지 않게. 이렇게 1번부터 41번부터 네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